자,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이 되니까 사실 주변에서 결혼 소식 좀 적잖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. 결혼철이면 빠지지 않는 고민이 있죠. 바로 축의금입니다. 지난해에는요,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. 전 직장이면은 계속 볼 사이면은 가는 게 맞고요. 축의금은 그냥 5로 하죠, 5. 물가가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, 아니 이제는 축의금이 5만 원 내면 이거 민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? 왜 그래요? 아니 축의금은 기쁜 마음에 자발적으로 내는 돈인데 이제 네. 민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어요. 그럴 이유가 있는데 네. 결혼식 하면 사실 손님들이 오고 축하해주고 또 이 결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게 우리의 문화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식대가요, 이 중간 식대값 전군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오. 상당한 액수죠. 결국 예. 축의금 5만 원만 내서는 내가 밥을 먹으면 식사값도 안 내고 나온 꼴이 되는 겁니다. 심지어 강남 기준으로 하면요. 이 네. 식사값이 1인당 8만 8천 원까지 8만 원, 올라가게 됩니다. 지방으로 가면은 이 가격이 조금 낮아지기도 하지만 일단 예. 평균적으로 6만 원을 넘어선 금액이라는 점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란 결과였습니다. 결국에 식대 때문이라는 건데. 그래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축의금 평균값이라고 해야 될까? 이게 점점점 체감상 오르는 것 같아요. 과거에는 어땠어요? 제가 기억하기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. 이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. 축의금 5천 원 내면 창피. 뭐 이렇게 5천 원도 있었어요. 보통은 그때가 10,000원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3만 원이 됐다가 5만 원이 됐다가 지금 10만 원까지 오르는 겁니다. 예.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게 갤럽과 카카오페이가 이제 그 자료를 냈는데 평균값입니다. 1994년도가 28,000원,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36,000원에서 42,000원까지 올랐다가 2020년도로 넘어가면 73,000원, 한 해 그 다음 해는 8만 원에서 지금 2024년에는 예. 9만 원까지 올랐다.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. 9만 원까지.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럼 나만의 좀 기준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남희 기자 어떻습니까? 진짜 이런 질문도 있어요. 나는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할 계획도 없는데 계속 결혼식은 챙겨야 합니다. 그럼 나는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? 이 고민도 함께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많은 분들 얘기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얼마나 친분이 있고 가깝느냐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담아서 해준다. 그 다음에 결혼식을 직접 가서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. 식대가 너무 비싼 거니까 조금 적당히 친분은 유지해야 하지만은 밥을 네. 안 먹을 정도라면 한 5만 원. 보통은 아주 친하다 보면 한 10만 원. 요즘은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축의금 금액이 높아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렇다 보니 온라인상에요.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글들도 올라와요. 이겁니다. 직장 동료가 꼭 결혼을 해요.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료인데 스몰 웨딩 한다고 청첩장도 안 줬다는 겁니다. 이런 경우에는 축의금은 얼마 내야 하냐 이런 고민글이 올라온 건데 임집에서 얼마 내야 돼요? 와,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. 네. 저도 항상 시험에 빠지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축하를 해줘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. 예. 제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도 청첩장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꼭 가고 싶은데 개인적인 일정점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성의 표시를 하고 싶으니까 네. 계좌를 통해서 또 SNS 통해서 요즘은 돈을 보낼 수 있어서 이 축의금을 보냈는데 실제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분께는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또 돌려받은 겁니다. 그러셨군요. 그랬더니 또 저의 고민이 깊어져서 이번엔 또 선물을 보냈는데 예. 이 선물도 어떤 게 적절할지를 고민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. 네. 이번 사례를 놓고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. 청첩장도 안 줬으니까 안 줘도 되는 거다. 모른 네. 척하라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적어도 직장 동료라면 5만 원은 해야 된다는 의견. 결혼식에 직접 갈 거면은 10만 원 정도 하고 만약 식대가 아주 비싼 것으로 알려진 호텔 같은 곳에서 네. 예식을 한다면 한 20만 원은 내야지 내 밥값을 제외하고 축하가 되지 않겠느냐. 사실 이건 정답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정답이 없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럼 적정 축의금은 얼마냐. 적정 축의금을 정말 딱 맞는 기준을 만들 수 없냐. 이런 설왕설래들이 오고 가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식사하러 가지 않는다면 5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. 방문하면 한 10만 원? 호텔이나 동시 예식하시는 데들은 한 20만 원 이 정도로 좀 저는 규칙을 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참석했을 때 거기에서 드는 식대가 얼마쯤 될까 그걸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자기의 식대보다는 좀
더 많이 축의금을 낼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. 요새는 그러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다 보니 하객도 또 예비 부부도 사실 돈 걱정해서 자유롭지 않은 거겠죠. 그런데요, 특히 올해 예비 부부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지금 많이 비싸져가지고 지금 좀 걱정이라 최대한 가지고 있는 거 녹이면서 팔면서 이렇게 하려고. 값도 빨리 너무 치솟고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준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. 아니, 결국 금 얘기예요. 그러니까 금값 오늘 보니까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데 금값 오른다고 이거 예물을 안 할 수도 없고요. 그렇다고 뭐 제값 다 줘가면서 하기에는 지금 부담이 너무 크고 고민이 상당히 많겠어요. 그렇죠.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. 예. 오히려 좀 간소하게 예식을 한다고 할 때 너무 과한 예물하지 않고 금반지 하나씩 나눠 꼈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랬군요. 어떤 예. 검소한 예식의 상징이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이 금반지 하나 나눠 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예비 신혼 부부들도요. 18K로 할 반지 14K로 알아보기도 하고요. 그래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금반지를 녹여서 좀 요즘 스타일로 가공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결혼식 풍속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사실 예물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, 이종훈 평론가. 네, 결혼식장 그렇습니다. 대관도 해야 되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, 이거 이른바 뭐 스데메라고 불리는 이것까지 다 하려면 요즘 결혼은 얼마나 드는 거예요? 스드메에다가 꽃값도 있어요. 요즘 그렇겠네요. 꽃값도 참 예. 비쌉니다.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. 8월 기준입니다. 그래서 14개 지역 결혼 서비스 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 평균,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2,160만 원이 들고요. 강남 지역만 또 따로 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그랬더니 3,509만 원이 들고 이 8월 기준의 이 2,160만 원은 6월 대비 자그마치 4.1%나 상승한 그런 기록입니다. 그렇군요. 참 고민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.